자, 이제 3강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납세 절차죠. 항상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일합니다. 자, 과세권자는 누구다? 세무서장. 세무서장, 국세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납세지. 자, 국세는 원칙이 뭐다?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 따라다니는 인세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는 개인으로 봐서 뭐다?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즉 어디로 가라?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는 뭐다? 항상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는 뭐다?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근데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잖아. 그럼 이해할 때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죠. 주소지를 쓰면 안 돼요.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없을 때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공부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로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부가징수. 부가가 뭐예요? 결정. 부가는 결정해서 부담시키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부가징수, 납세 절차,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하죠. 항상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되 납기는 약 15일, 보름이에요. 보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보름이다. 부가징수. 그러나 종부세는 부가징수 싫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서는 항상 재산세와 똑같죠? 고지서가 날라왔네. 5일 전은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개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죠? 개시가 없으면 틀려. 납부기한 5일 전하면 5일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개시. 그래서 예외는 뭐다? 신고 납세. 신고 납부랑 똑같은 용어죠. 그래서 종부세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자 할 때는 항상 언제까지 똑같아요. 1일부터 15일. 납기는 똑같다. 그러나 선택해서 신고 납부로 가면은 어떻게 한다? 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어지죠. 정부 결정은 없어지고 신고로 가게 되겠네요.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도 종부세는 뭐다? 무신고가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없죠? 왜? 정부 결정이니까 무신고가 없어. 그럼 뭘로 간다? 과소신고하면 뭐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을 안 합니다. 무신고란 자체가 없다.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뭐다?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가 없어. 딱 고지서 날라왔는데 선택해서 신고로 갔는데 적게 신고해. 과소신고하면 10%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납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기간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6월 1일이죠? 그럼 2분의 1은 재산세만 쓰는 거예요.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뭐다? 9월 16일. 단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주택분입니다. 재산세. 그러나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단 토지가 9월 16일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딱 하나죠. 정부가 결정하든 신고로 가든 겨울 12월 1일부터 15일. 그래서 재산세가 복잡하네요. 중요한 거는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이거는 주택에만 쓰는 거다.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는 2분의 1을 쓰지 않는다. 즉 재산세 납부기간이네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네요. 그러나 물납은 할 수 없다. 왜 물납이 안 될까요? 손해나니까 20, 30% 폐지.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 분할 납부. 포인트가 뭐다? 요건이 250 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부. 그래서 분납기간은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종부세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세는 종부세보다 덜 나오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의 6개월입니다.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2개월.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헷갈리지 말자. 자, 그리고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재산세랑 똑같죠? 중요한 거는 뭐다? 250 초과입니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즉 250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 다음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그래서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국세에서는 차감한 금액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는 세금은 얼마다? 250을 빼야죠? 150. 그럼 250은 납기 내고 150을 6개월 이내. 그럼 500만 원이 넘어갔죠? 넘어갈 때는 최대 얼마? 300. 그래서 250은 납기 내에 납부하고 300만 원은 납기 내에 납부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필수예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 분납기간. 재산세는 덩어리가 적으니까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이게 법조문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차감하는 금액.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 결론은 뭐다?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는 거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한다. 자, 그 다음 분할 납부 신청은 이거는 현찰이잖아요. 숫자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물납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납부기한 이내까지 하는 겁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예스죠. 현찰이니까. 그래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수정 고지를 해야죠. 어떻게? 납기 이내에 얼마, 6개월 이내에 얼마, 납기 이내에 납부하여 세액에 대한 고지서와 분납기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한다? 수정 고지하여야 납세무자가 얼마를 납부할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가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종합부동산세가 본세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방교육세,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그럼 국세는 국세가 따라가. 국세가 따라가니까 뭐다? 100분의 20. 뭐가 따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100만 원에 20%니까 얼마다? 20만 원. 그럼 농특세는 종부세와 함께 납부해야죠. 은행에 120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 부동산세까지 우리가 끝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를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소득세 개요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소득세. 자, 소득세가 뭐다? 개인이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은 번거조 비용을 빼고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동일한 소득 금액일지라도 발생 원천, 빈도,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국세며 인세다. 공평과세입니다. 무슨 뜻이다?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납부해야 되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납부해야죠. 그러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쓸까요? 초과, 누진을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이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이거를 이해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할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자, 소득의 구분. 자, 우리가 개인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 개인이 사업을 하죠. 그럼 개인의 사업은 수없이 많아. 그럼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임대업을 합니다. 전월세를 받죠. 자, 그 다음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매매업. 그 다음 건설업이 있어. 건설업이 뭐다?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겁니다. 판매업. 그래서 주택 신축을 해서 팔아먹는다. 판매업, 줄여서 건설업. 그럼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은 업자야. 사업자. 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8가지 소득 중에. 그래서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한다? 임대업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 대여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해서 임대료를 받죠?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잖아. 그 다음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야? 판 거야. 판매한 거야. 팔았어. 그럼 우리가 땅을 사고 팔면은 매매업, 상가를 사고 팔면은 매매업. 그러나 건설업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야. 지어서 건설업.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 그래서 건설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을 지어서 판다. 건설업. 길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대여. 우리가 부동산,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분 또는 전세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 정리만 하면 된다. 임대업은 대여한 거요, 대여 안 판 거. 이건 팔았다.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나머지 사고 파는 거는 전부 어디로 들어간다? 매매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 월급 받는 거. 그 다음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이라 그래요. 그럼 개인은 열거든 소득이 6개에다가 2가지가 더 있어. 퇴직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받으면 양도소득.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뭐다? 딱 두 가지야. 임대요. 그 다음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은 6개, 2개를 합치면 8개로 구분한다. 그럼 8개로 구분한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합니다. 합산을 하는 거야. 갑돌이가 회사를 다닌다. 근로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임대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뭐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자가 들어가는 거는 종합, 뭐가 생략된 거다?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거라고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초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아까 누진세율이 뭐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래도 누진세율을 써야 공평하잖아.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최저 6에서 최대 45%. 중요한 거는 합산함으로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공평과세를 위해서 누진세율을 쓴다. 자,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양도하고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해는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합니다. 따로 분류과세한다. 따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왜 2번, 3번은 그럴까요?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그럼 퇴직소득세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니까 1번과 6번 길이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이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므로 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분해서 양도소득세 따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양도세만 따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표에서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합산하여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발생 빈도는 대체적으로 이 녀석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으로 돼 있어요. 6번 빼고는. 그래서 종합소득세, 이거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생기니까 구분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소득세는 구분하되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되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1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6개를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따로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하는데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요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가 나와 있네요. 자, 합산과세 6개. 합산한다는 얘기는 종합소득세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분류. 분류는 퇴직과 양도죠. 분류는 일시적, 어쩌다 한번 우발적으로 생기니까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소득별로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분류가 아니라 분리. 분리는 뭐다? 분리는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거. 분리. 대표적으로 이거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은행에서 뭐합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거다. 이거를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 그래서 우리가 예금하면 이자를 띄고 나머지를 통장에 입금시켜주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합니다. 이자 따로 원천징수, 배당 소득 따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 업무가 종결되는 거다. 그래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럼 세금 얼마 뛸까요? 14%. 14% 띄고 나머지 주잖아요. 그럼 14%를 띄고 여기에다 지방소득세 10% 띄죠? 여기에 10% 더 띄어 지방소득세. 그럼 10%면 1.4잖아. 1.4. 그럼 15.4%를 띄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이거를 세법용어로 분리과세.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양도소득세는 1번, 2번과는 합산을 안 하고 분류하여, 구분하여 소득별로 과세를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6번 소득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6번 빼고는 계속적, 반복적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사업과 무관함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 업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 그런다. 자, 그럼 이제 쭉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 자연인이죠. 소득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국세.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과세한다. 원칙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개인별로 과세한다. 예외는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징수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신고납세 제도다.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그럼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래서 발생한 소득을 언제 납부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해서 다음 연도 언제까지 내는 거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 그래서 모든
세금은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뭐다? 확정된다. 그래서 소득세는 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성립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성립하고 and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렇게. 그럼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겠죠? 자, 그 다음 누진세율. 자, 원칙은 뭘로 쓴다?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최저 몇 프로? 6%에서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최저, 최대 8단계. 항상 누진은 8단계로 되어 있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돼요. 6에서 45% 뒤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초과 누진,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것들은 비례세율도 쓴다고요. 14%. 자, 그 다음 5번. 과세 방법. 자, 현행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6개 소득은 종합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러나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합산을 안 한다고요. 양도세 따로. 자, 그 다음 과세 방법. 자, 종합과세. 자, 종합이 붙었다는 뜻은 뭐다? 합산하는 거야. 종합과세는 합산해요. 합산한다고요. 몇 개? 6개. 이, 배, 사, 근, 연, 기는 1년 단위로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 분류과세네요. 종합소득과 환산하지 않고 종류별로 포인트가 뭐다? 구분해서 별도 어떤 세금? 퇴직소득세. 이거는 알 필요도 없고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투기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네. 범위가 나와 있죠? 자, 항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죠. 자, 거주자가 누구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08 과세기간 동안보다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국적을 불문하겠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외국인도 거주자야. 근데 주소가 없어. 과세기간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다. 그럼 빗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고, 그럼 납세 의무 범위죠? 그럼 거주자는 국내국의 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도 세금을 내고 국외에 가서 벌어도 세금을 내야 돼. 자, 스포츠 선수들이 국외에 가서 손흥민이가 수없이 돈을 벌죠? 그럼 손흥민은 거주자잖아. 거주자니까 국외 거 번 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다.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를 집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비거주자가 국외 소득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벌죠? 소득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가야 돼. 그러나 국외라고 들어가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세금 안 걷어요. 왜 안 걷어? 우리가 몰라. 푸틴이 자기 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그러나 거주자는 국내국의 전부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납세지, 종부세랑 똑같잖아요. 국세니까. 자, 거주자. 자,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라. 거주자는 주소지. 다만 주소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183일 이상 거소지로 한다. 자, 근데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종부세랑 똑같아. 비거주자는 결론이 뭐다?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장 어디로 간다?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로 갑니다. 없는 경우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럼 뒤에는 알 필요도 없고 결론이 뭐다?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소재지. 그래서 3번. 그래서 납세지는 원칙이 뭐다? 주소지 과세 원칙이다. 그럼 주소지는 누구일 때만 쓰는 거다?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신고 납세.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도 한다. 현행소득세는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가 없거나 부당하게 신고를 안 했다. 결국은 뭐다? 무신고. 무신고하면 누가? 과세권자가 조사를 내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납부. 무신고 등을 하면 과세권자가 조사를 내서 결정한 다음에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자, 그 다음 4번. 소득세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죠?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래서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를,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1년입니다. 1년. 그럼 과세기간이 뭐다?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즉 과세기간은 1년,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말. 근데 사망하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사망하면 1년 하면 안 돼요. 사망한 날까지 계산하고 거주자가 출국하면은 출국일까지. 그래서 이 경우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땅으로 잠수를 타고 하늘로 없어졌기 때문에 12월 말일을 안 쓴다.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과세관할. 항상 국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한다. 국세니까.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를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여러 가지를 해봤죠. 자, 그럼 오늘 뭐 배웠어요? 뭐 배웠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소득세 개념을 배웠네요. 이렇게. 자, 그럼 배운 거를 마지막 5분 동안 정리하고 수업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3가지를 배웠잖아요. 3가지. 자, 일단은 재산세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재산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납세 절차.
여기. 자, 재산세, 부가징수예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납기, 고지서가 날라오죠? 필수. 정기분,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 등은 7월 16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왜? 토지 건물을 합산하니까 공시가격을 합치죠?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10월은 없어요.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7월 빠르게 한꺼번에.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 나머지는 7월 16일. 주택은 20만 원 초과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그래서 2분의 1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 주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 표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넘어갈 때? 20만 원 초과할 때. 그러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일시에 부가징수합니다. 7월 달에. 그러나 2에는 7월 16일. 토지는 9월 16일. 기억이 안 날 때 구토야.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구토가 날 수 있죠. 구토. 토구, 구토. 나머지는 7월.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로 가요. 거주자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징수 방법. 재산세는 때가 되면 무조건 고지서를 발급한다. 고지서 발급에서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 보통징수입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는 오후. 고지서 날라왔네요. 5일 전. 5일 앞에는 뭐를 확인하라? 개시. 꼭 개시를 확인해야죠. 개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토지. 자, 우리가 토지는 몇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3가지 기초. 하나는 종합합산 투기목적, 사업목적 별도 합산. 하나는 분리과세 따로따로.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면 색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할 때 원래 각각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뭐다? 토지. 토지는 무조건 한 장. 원래는 석 장이죠? 한 장. 절대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장. 나머지는 각각 또는 구분하면 되고. 그 재산세에서 중요한 거는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소액 징수 면제. 그럼 여기 소액은 얼마다? 2,000원 미만. 왜 2,000원이야? 이 고지서 한 장 인쇄하는데 1,500원이야.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죠?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무조건 날라오는 게 지방교육세 20%.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병기고지.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날라온다. 이름이 뭐다?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다.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6번 물납 분할납부는 필수. 자, 요건 물, 천지, 초가 어디 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물납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뭐다?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예요. 현찰이니까 10일. 허가 여부는 5일. 그리고 4번 평가는 항상 어느 시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12월만 하면 안 돼요. 허가일하면 안 돼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중요 숫자, 물천지.
1,000초가.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초가 and 일부 and 2개월. 종부세는 덩어리 크니까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그럼 언제나 출제되는 거 분납 금액 한도. 그래서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50% 이하. 법조문이 달라요. 이하는 250 초과, 초과는 50% 이하.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재산세 됐죠? 자, 그리고 종부세,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라 그랬어요? 과세대상. 자, 종부세 딱 표가 나와 있죠? 종부세, 과세대상. 자,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동그라미야. 근데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창 제외. 높은 세율로 과세했으니까. 토지 중에는 뭐는 제외. 분리과세. 그리고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죠. 건축물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필수 납세 의무자. 자, 종부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주택은 개인별로 얼마 초과? 6억 초과야, 초과.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뒤에서 배우고. 자, 토지. 자, 토지는 종합은 숫자. 종3이 아니라 종5. 5억 초과. 종로가에 왜 가는 거야? 별 8러. 80억 초과. 80억 초과. 자, 그럼 마무리. 부가징수. 항상 과세 기준일은 뭐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동일하죠? 그리고 과세권자는 세무서장. 자, 3번 납세지 양도세랑 똑같아요. 거주자.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 소재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부가징수. 원칙은 정부결정. 정부 부가. 납기는 겨울 12월 1일에서 15일. 15일. 그리고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하되 5일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라? 개시. 자, 예외는 뭐다? 신고납부. 그래도 정부 결정 싫어. 신고납부 방식으로 가도 납기는 똑같아요. 1일부터 15일. 약 보름. 그래서 신고납부로 가면 위의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그래서 없던 걸로 보는 세금을 찾아 그러면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10%. 무신고 20%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기간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 재산세잖아. 그래도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얼마 넘어갈 때? 재산세 세액이 얼마 넘어갈 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0만 원 초과. 이거 2잖아. 숫자가 2. 그러니까 20만 원 초과. 그럼 20만 원 이하는 뭐다? 7월. 한꺼번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니까 20만 원 초과.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이하는 이렇게 7월부터 한꺼번에.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단, 토지, 구토. 토지는 9월 16일, 9월 말일. 복잡하죠?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겨울. 언제까지? 1일부터 15일까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자, 분할납부, 종부세. 자, 종부세는 재산세와 똑같은데 뭐가 달라? 분납기간이 덩어리가 크니까 6개월. 재산세는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2개월. 6개월.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건과 범위를 헷갈리면 안 돼. 계속 출제돼. 250 초과는 뭐다? 법률 요건이야. 요건. 초과. 그럼 맞잖아요. 근데 500만 원 초과면 틀려요. 요건은 법 요건대로 이 글씨가 나와야 돼. 똑같은 거. 그럼 500만 원 초과는 틀리죠. 그럼 500만 원 밑에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다음 범위. 범위죠, 범위. 그래서 300만 원인 경우 하면 맞아. 범위니까. 500만 원인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범위잖아.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뭐다? 범위를 물어본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상, 이하는 뭐다? 이상,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해서 읽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50만 원을 포함한다. 50만 원 이하도 뭐다? 50만 원을 포함합니다. 그 숫자를. 근데 뭐다? 초과, 미만은 뭐다? 그 숫자를 제외합니다. 그 숫자를 제외한다. 그럼 분납이나 물납은 이상 이하가 아니라 초과잖아. 초과. 그러니까 초과니까 250만 원을 제외하는 거죠. 250만 원 1원부터 시작합니다. 초과는 그 숫자를 제외한다고요. 그러니까 250만 원인 경우 하면 틀려요. 250 초과. 그래서 이상 이하는 포함하고 초과 미만은 그 숫자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들어가면 요건이고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안 들어가면 범위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 그래서 요건인지 범위인지 확실히 구분해야죠. 자, 그 다음 똑같잖아. 250 초과 요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을 빼라. 차감. 똑같은 지문이 뭐다? 250을 초과하는 거면. 그 다음 500만 원 초과할 때 뒤에 지문은 50% 이하.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은 현찰이죠?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 납부기한 이내. 자, 그 다음 부가세. 자, 부가세는 뭐다? 국세니까 국세가 붙죠? 농특세 20%.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초과정이 끝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강의가 들어갑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